3월 2일 06시 37분 정도 되고요. 비시하죠. 풀고서만 비도 오늘 많이 내려가지고 갈까 말까 하는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살짝 스프레이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에바라는 어머니, 데미안의 어머니, 그리고 현대 주인공 싱클레어, 그를 괴롭히고 있는,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크레머, 도덕문학과, 서울대 동아동문학과 학사 구모 국문학과 나오신 정여울 씨라는 분이잖아요. 정여울. 그분이 말씀하시는 어떤 내용들이 내가 과거에 어떤 숨기고 싶고 섀도우 그림자 같은 이야기에 대한 개인이 어떤 심리 상태로 그런 부분을 케어해 나가는지에 대해 그런 심리와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는 또 에고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나누어서 개인이 사회화되고 인디비주얼, 영어로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 작가님 얘기로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인디비주얼한 상태가 데미안이고, 또 그 데미안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단계 아프락사스 뭐 그런 비슷한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선도, 악도 아닌 또 밝음과 어둠도 아닌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초월하는 단계에 그려지는 게 에바라는 여인이죠. 잠시 나온 다음에 저는 사실 그 일다 포기하고 하는 상태였고, 정여울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이 작품 속에서 자신이 소외되고 또 왕따라는 단어를 써요.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심각하게 바닥으로 내쳐졌던 기억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이 책이 주는 울림이 컸다. 그리고 그 울림에서 주는 어떤 인사이트는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목도함으로써 그 목도된 상처를 글러서 풀어나가는 게 자신의 작가로서의 어떤 정체성, 사명,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여태까지 100번 이상을 읽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 100번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숫자적인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얼마나 책이 어려웠으면 최고 학부를 나온 석박사급의, 그분이 국어국문학과는 석박사급으로 서울대에서 나오셨거든요. 박사는 이제 도어동문학을 하셨지만 상당한 이제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 문학적인 스펙의 소유자잖아요. 그런 분도 데미안을 100번을 읽어 나가면서 거기에서 풀리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상처를 바라본 것과 또 그 상처에 대한 치유의 방법, 또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거를 아마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난그 지점이 상당히 놀랍더라고. 그리고 그 허울에 갇혀진 스펙과 그리고 숫자에 갇혀진 여러 가지 내용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그 사회적인 자아 있잖아요. 에고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자신 내부에 있는 셀프, 그림자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네가 그거 썼을 때, 책을 썼을 때 망할 수도 있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에고라든가 보이는 면이 밝혀졌을 때 너에 대한 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 책을 놓고 봤을 때 너는 그 책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썼어?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진정으로 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상처를 바라보고 썼어? 그럼 된 거야. 그걸로 만족해. 라고 하며 에고와 셀프의 심리적인 양극단의 상태를 보기 좋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융이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어요. 당시에 헤르만 헤세가 그 융의 심리학을 구현한 제자에게 심리 상태를 뭐 수십 회, 70회 이상을 상담을 받았대. 그 또한. 저도 2017년 무렵인가 사업을 정말 그 종이장처럼 다 불태워버리고 불타는 듯한 모든 게 다 소멸되는 그런 화양연화 같은 정점에 섰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모든 게 휘지려 가게 되면서 어느 날 동료들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깊은 이제 수면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바톤 터치를 하는 느낌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정열님이 얘기하는 사실 상처를 얘기할 때 나도 깊은 수면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당시에 앞에 이제 이렇게 동료 2명이 있는데 뭐 모든 스펙이나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아. 그런 현장에서는 중요한 건 퍼포먼스야. 그리고 파워고. 그런 상태에서 나이도 불문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 고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요. 너무 그 드라마틱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게다가 그 어떤 현장에서 있는 젊은 사람들과의 이제 갈등, 그런 지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에고였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거가 다 놓여진 상태인데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지. 상처를 보고 그 상처에서 내려놓지 못했던 거지.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지만 그때는 정말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 그 상태에서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캄캄한 노래방에서 앞에 2명은 노래를 부르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털푸덕 주저앉게 되더라고. 엉덩이를 찍고 앉는 게 아니라 툭 하고 깜깜한 어둠인데 내가 앞으로 살아갈 현재에 집중하고 존중해야 될 삶이 바로 이거구나 하면서 막 회한도 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거기서 눈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더라고.
이게 내가 지금 지켜나가야 될 현실적인 삶이구나. 그러면서 마치 심연에 쭉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어떤 물이나 이런 데서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거기서 나락으로 떨어져서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닥을 짚고 그 우는 순간에 내 상처를 바라보고 깨닫는 순간이 나한테는 바텀 터치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어. 그게 뭐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는 건 아니었어. 사실 육체적으로 더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된 상처들이 계속 쌓였지만 바로 그 노래방에서 눈물을 훔쳤을 때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상당한 백신을 맞아가지고 어떤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견뎌낸다는 그런 경험을 한 거지. 그게 바로 벌써 10년 전인데 절치부심했습니다. 정혜월 작가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또 강연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고가 들통나더라도 나의 셀프, 나의 음지, 나의 어두운 면을 밝혀냄으로써 내 상처를 드러내서 사람들과 같이 공유함으로써 또 그들에게도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상처의 그 끝이 아니다. 상처가 그 바닥을 짚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모멘트가 내 상처를 바라보고 현재 상태를 인정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데미안이라는 작품이 다시 한번 생각났고 근데 비가 굉장히 좀 넓네. 이사입니다. 오늘 대체 공휴일이고 내일 또 힘찬 하루를 위해서 에너지를 빡빡 소비하면서 또 안에 있는 충전된 에너지를 채워넣는 그런 기량작용 그런 상태의 조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애들 데려다 줘야 되고 또 누구는 새로운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하루가 될 거예요. 2026년에 본격적인 회계년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3월 3일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딴 탔습니다.